집이 많다라고 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밥소장의 부동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소액보증금의 그 최우선 변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전세라든가 이런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경매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경매가 나오면 내 보증금은 안전한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 이게 참 우선이라는 단어도 먼저라는 뜻인데, 최우선 변제 그러면 우선보다 더 최우선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뜻 같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은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 그리고 임금 채권, 그리고 당해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우선 변제는 근저당권 및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인, 뭐 이렇게 좀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요, 보증금, 그러니까 저희 전세금이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은 월세 보증금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서 설명하거나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거에 보증금에 해당하는, 아니면 전세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 그리고 근저당권 및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인, 요 세 가지에 나눠질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인데, 여기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소액 임차인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8조에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권자라고 하는 것들은 저당권 및 전세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뒤에 나온 부분들은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들이나 어떤 경우에 내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왠지 헬리코박터균 막 이런 거에 대한 대항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 살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점유라는 뜻은 내가 그 호수에 살고 있지 않으면 이 점유라고 이제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좀 돌려주세요, 전세금 좀 돌려주세요 하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가 돈이 없고 하니까 나가주면 내가 거기에다가 전세를 다시 받아서 그 전세금으로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타당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 1, 2억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3억의 보증금이 있는데 그 주인을 아무리 봐도 3억이 나올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내가 그럼 나가줄 테니까 나가준 다음에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보증금이 나오면 나한테 꼭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점유를 갖추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점유를 하거나 아니면 점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예를 들어 다음 집에 내가 꼭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나가지만 내가 여기 찜해놓은 거야, 나 여기 지금 받을 돈 있어 라는 어떤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액 임차인이어야 된다. 이게 여기서부터 사실 최우선 변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 되고요. 거기에 단서 조항들이 있는데, 단서 조항은 첫 번째는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선순위 대출 날짜에 기준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건 사례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집이라는 건요, 한 채마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1호가 등기가 있고 102호가 등기가 있고, 그런데 원룸 건물들 중에서 몇몇 건물들은 다가구
다가구 주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몇몇 주택들은 또 다세대 주택이라는 형태로 집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러 대법원에 들어갔어요. 우리 집 주소만 딱 치니까 바로 그 집 전체 1층, 2층, 3층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오면서 그거의 모든 등기 관계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입니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렇게 막 여러 집이 살고 있어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등기로 모여진 여러 가구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소로 끝나지 않고 주소 뒤에 몇 호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호수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 거. 101호 등기 따로, 102호 등기 따로, 103호 등기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나 오피스텔들은 이게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원룸 건물에 산다 아니면 상가주택에 산다 이럴 때는 이거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입자들의 최우선 변제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낙찰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그 집에 18채가 다가구 주택으로 있었어요. 18채가 다가구 주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전세를 낸 거예요. 전세를 얼마를 냈냐면은 대충 한 3천만 원씩을 해가지고 18채를 다 한 거예요. 다 했더니 그러면은 5억 4천만 원 정도가 묶여 있는 거예요. 5억 4천만 원짜리가 됐는데 이 집이 낙찰을 받고 났는데 낙찰이 대충 한 6억 정도의 낙찰이 됐다고 치자고요. 낙찰이 됐으면 최우선 변제금이 3천만 원씩 해가지고 18집이 다 받고 싶은데, 그런데 얼마까지만 가능하다? 6억이라는 낙찰 금액 중에 절반인 3억까지만 이 18집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져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집에 다가구 주택인데 집에 거의 다 전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정일자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 3천만 원짜리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다. 꼭 전세 계약이 그렇게 확정일자가 안 나오더라도 왠지 전세권 결정도 안 돼 있고 한데 이게 좀 집이 많다라고 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해보고 그렇게 많으면 우리 지금 최우선 변제로도 이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요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라고 해가지고요, 얼마까지로의 전세를 소액 임차인으로 보느냐라는 게 첫 번째. 얼마까지 내가 전세금을 내가 내고 있으면 그건 소액 임차인으로 보겠다. 두 번째는 그 전세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얼마까지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변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대한 조건 하나, 그리고 변제금에 대한 금액을 둘 다를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근데 여기 표에 보면 지금 2022년이니까 2021년 요거 하나만 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표를 이렇게나 많이 갖고 왔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들어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보 물건을 처음으로 취득한 그 시점, 그러니까 그 시점에 보통은 거의 다 대부분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왜냐면 은행에다가 돈을 제일 처음에 빌려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대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근저당권이 가장 선순위예요. 선순위의 물건인데, 근저당권에 설정된 날짜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80년도에 지어졌다 라고 하면은 84년도에 지정됐던 이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건물이 보니까 2010년도 9월 달에 지어진 것 같아 라고 하면 2010년 7월 달에 정해진 이 금액으로 기준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셔가지고 계속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들어가려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그 등기부 등본 상에서 이 최우선 변제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맞춰보는 대입하는 게 필요한데, 웬만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주시는데 때로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이런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실장 아줌마라고 하는 이제 실장님들이 보통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물어봐도 잘 몰라요. 지금 1억 5천만 원 이하에 5천만 원 정도라면 다 되니까 지금 보증금 뭐 3천을 걸고 되는 거라면 충분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들어가려는 집이 서울에 전세로 1억 원을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얼마나 보호받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1억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개사 사무실에서 나온 실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은 지금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액 임차인
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이 2022년에 계약하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이걸 적용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언제 건물이 들어서서 첫 물건이 설정돼야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 빌린 날짜가 언제냐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2016년 4월 달에 이분이 보호받는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금은 5천만 원인 줄 알았더니 2016년 4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법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1억 원 이하까지는 3,40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1억을 했는데 3,4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로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이제 전세를 들어가면서 만약에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확정일자부를 받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머지 6,400만 원에 대해서는 순위에 따라서 다시 우선 변제로 더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최우선 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서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최우선 변제는 최초 담보 물건의 취득일, 최초 담보 물건이라고 한다는 게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되는데, 전세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신다면 그 날짜를 보시고 그 날짜에 대입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준비를 했는데 이제 경매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경매가 들어오는 거죠. 불청객처럼.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입자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수습해야 되는 그런 경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이제 경매가 들어갔을 때 배당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경매금이 이제 낙찰 금액은 딱 정해졌는데 경매가 낙찰돼서요. 근데 그 돈을 이제 나 이 집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이해권자들이 다 오게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논쟁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순위들을 다 정해놨어요. 이 순위들을 다 보시면 1순위부터 9순위까지, 어떤 분들은 뭐 0순위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뭐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면 1순위하고 2순위는 경매 비용으로 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에서 이런 비용들을 책정해가지고 이거는 뭐 무조건 제일 먼저 떼가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동산 경매가 자 시작됐어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소유자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고 나 몰라라 하는 상태가 됐는데, 나 몰라라 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집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집이 막 이렇게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거기 세입자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렇게 있다가는 나 경매 낙찰되기도 전에 너무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어, 지붕에 뜯어서 고쳐가지고 비가 새는 것도 막고 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건 나중에 필요비로 먼저 이거를 충당받게 됩니다. 물론 유익비 같은 경우는 약간 건물의 가액에 플러스 되는 그런 돈인데, 뭐 어쨌든 같은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소액 임차인 보증 채권, 그리고 이 건물 주인이 자연인일 수도 있지만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이러한 경매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법인에 있는 직원들의 3개월분 임금, 퇴직금 등은 좀 먼저 빼줘야 된다, 최우선으로 변제해줘야 된다 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세,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예요. 국세, 지방세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4순위로 먼저 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있다가 다른 얘기가 더 있습니다. 어쨌든 4순위가 최우선 변제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5순위부터 8순위까지는 우선 변제로 되어 있어서 순위별로 먼저 다 가져가고, 그리고 순위 안에서는 실행되는 날짜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먼저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순위에는 조세채권, 그리고 우선 변제금, 담보채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담보채권이 아까 말하는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 약간 물건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긴 한데, 요거는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요거 같은 경우가 전세보증금을 확정일자 받는 것들, 확정일자 받은 전세금들, 요게 이제고,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지금 다 설명하기엔 너무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근로관계채권, 3개월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있는 근로비 뭐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국세, 지방세, 뭐 공과금, 4대 보험료, 일반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게 됩니다. 어쨌든 뒷부분은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최우선 변제에 들어가는 소액 임차인 보증 채권하고, 그리고 여기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그리고 담보채권에 들어가는 전세권에 대한 내용만 먼저 알아보는 거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요 당해세라는 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인데 국가가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국가가 먼저 사순위 가져가지 말고 요것도 어느 정도는 요 이제 전세보증금이나 서민들이 가져가는 담보채권부터 먼저 챙겨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 담보채권이 아니라 요 우선변제금 같은 경우를 먼저 좀 주는 법안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배분할 때 여기 이제 당해세라고 해요. 당해세 중에서 법정기일보다 늦은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앞에 사순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우선변제권에 있는 주택임차 보증금이 뒤에 있잖아요. 확정일자가 뒤에 있는데 이 확정일자에 들어가는 보증금을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하게 되면 앞으로 개선되는 것은 여기 주택임차 보증금 3천만 원부터 먼저 주고, 그리고 여기 물권 설정되어 있는 것들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임차 보증금 다 주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3천만 원인 당해세를 그 다음 가져가겠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좀 더 손해를 봐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먼저 경매 배당금을 받아 가셔라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요 내용은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요거는 또 설명을 할 시간이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라든지 아니면은 좀 보증금이 높은 형태의 월세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도 또 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다면 이제 댓글로 알려주시고, 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랑 여기 영상들을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밥소장 부동산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